한국판 뉴딜이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른바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내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사회를 추진하고 언택트 시대를 맞아 디지털 기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는 최근 환경 디지털 정책을 제시한 K-뉴딜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국내를 넘어 세계 무역 시장에 새로운 한류 열풍을 일으키려는 K-뉴딜의 글로벌화 전략이 뭔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K-뉴딜은 크게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로 나뉘는데요. 그린 뉴딜은 그린 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등 그린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초부터 해당 산업으로 해외 무역 시장을 싹쓸이하기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먼저 산업부는 정부 부처, 기업, 금융기관, 협회 단체가 모두 뭉친 민관 합동 그린 뉴딜 태스크포스 팀을 출범시켜 유망한 친환경 기술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금융 조달, 컨설팅 등 패키지로 프로젝트 수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선 코트라 무역관 내 그린 뉴딜 수주 지원센터를 설치해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그린 산업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린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빵빵한데요. 2025년까지 정부는 총 30조 원 규모의 수출 수주 대출을 지원하고 그린 프로젝트 사업의 대출 한도를 최대 10% 늘리며 추가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합니다. 아울러 수주 전에는 해외 발주처에 우리 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 한도를 제공하고 수주 후에는 생산시설 확충, 수출 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 보증 보험 지원을 확대합니다. 중소기업 지원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정부는 사업성 평가 수수료 50% 감면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사업에 대한 공중 보증 제도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ODA의 경우엔 그린 뉴딜 분야의 ODA 비중을 기존 6.4%에서 22.7%까지 늘려 중소기업들이 개발도상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반을 확 넓혀주리라 기대됩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 방위산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정부 간 수출 계약 G2G를 그린 부문에도 확대 적용해 관련 업종의 기업이 G2G 계약을 통해 수출 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글로벌 그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한국판 K-뉴딜. 여기에 IT 강국 코리아의 스페셜하고 프로페셔널한 디지털 뉴딜 정책까지 더해져 어메이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디지털 뉴딜도 그린 뉴딜 못지않게 우리 디지털 기업들에게 핵 이득이 될 수출 지원책을 짜놨습니다. 우선 정부는 글로벌 벤처 펀드,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 전문 펀드를 활용해 총 2,260억 원 규모의 디지털 분야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3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수출 기업을 발굴 육성할 전용 자금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 고성장 디지털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00억 원의 자금 보증을 지원해드립니다. 특히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정부, 스마트 SOC 등 주요 산업별로 맞춤형 글로벌 전략을 짠 것이 주목할 만한데요. 스마트 SOC 분야에선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 건설, 스마트 시티 펀드 조성, 12개 도시의 스마트 시티 협력 사업으로 기업들이 해당 사업 소주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디지털 정부 분야에선 현재 3개소인 디지털 정부 협력센터를 7개소까지 확대해 우리 디지털 정보 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촉진합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가 융합된 산업은 올해 1분기 K 디지털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디지털 분야 및 타 분야의 여러 기업이 뭉친 풀파워의 힘으로 디지털 시장을 대공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계각층 사람들이 뭉친 버라이어티한 수출 전략, 무엇보다 금융, 자금, 수출 지원책이 역대급인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기획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 어떤 의도가 들어있을지 담당 공무원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입니다. 요즘 여러분 TV를 보시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얘기가 있죠. 탄소 중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굉장히 큰 고통을 수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통뿐만 아니라 대박의 기회도 함께 오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차와 재생에너지 이렇게 5조 달러를 이 분야에 쏟아붓겠다고 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유로를 이 분야에 쏟아붓겠다라는 그런 그린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분야도 코로나 이후에 일상생활이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면서 해당 분야의 기업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린과 디지털 분야에서 엄청난 판이 벌어지고 있고 잘만 하면 우리들 앞에 노다지가 열리는 셈이죠. 앞으로 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각축전이 치러질 것입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은 우리 기업이 이 거대한 시장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한 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마련한 전략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린 에너지와 디지털 산업 수출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위해서 금년부터 2025년까지 총 30조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 한도 확대와 우대 금리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현재 ODA를 활용해서 해외 진출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ODA 중에서 그린 분야 ODA 비중을 현재는 6.4%인데 앞으로 OECD 평균인 22.7% 수준까지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 간 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려면 기업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대기업 빼놓고는 국제적으로 명성과 신뢰도를 쌓은 우리 기업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방위 산업에 한정돼서 활용되고 있는 정부 수출 계약 제도를 그린과 디지털 산업까지 확대 적용해서 우리 기업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결과적으로 수출과 수주 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그린 에너지 해외 진출이 현재 15기가와트인데 2025년이면 약 2배 수준이죠. 30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 수출도 현재 1,800억 불에서 2025년이면 2,500억 불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해외 시장 선점을 통한 국내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는 한국판 뉴딜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탄소 집약적인 산업 시대에서 탄소 제로 산업 사회로 전환하는 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디지털 혁명 사회로 변화하는 속도도 훨씬 빨라졌으니 K-뉴딜의 글로벌화 전략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 한국판 뉴딜의 성과가 나타나 세계 곳곳에서 K-그린, K-디지털 서비스를 찾으며 열광하는 외국인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통상 핫 이슈를 알려드리는 통상교섭본부 유튜브 채널 통상이 머니. 그럼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